일본이 대한제국의 시정개선이란 명목으로 내정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향후에 있게 될 합병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부가 주도한 대한제국의 내정개혁, 즉 시정개선을 추진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을사조약을 맺는 목적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종에게 설명했고 조약에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내정에 관해서는 고종의 전제하에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통감부가 할 일은 시정개선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제국의 내정을 개혁하는 것이었음이 곧 드러났습니다. 외교에 관해서는 미국의 한국주재공사의 임기가 1905년 11월 17일까지였던 기록을 보면 다른 국가의 공사관도 이 날짜를 기점으로 공사관 업무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주한공사관은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일을 기해서 철수했습니다. 대한제국이 각국에 주재시킨 공사관은 1905년 12월 14일에 소환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고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고종의 대한제국 정부는 다른 외국과의 공식 소통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정에 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의 대한제국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의 시정 개선에 흔쾌하게 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했던 시정 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기 전에 우선 후세의 우리가 이 시정 개선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정 개선이 과연 대한제국을 일본화시켜서 영구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는 기도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토 히로부미가 공언했듯이 한국이 부강해지고 다시 독립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고종의 대한제국 정부가 이 시정 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는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토가 서울에 부임하기에 앞서서 그가 구상하고 있던 계획의 계략적인 것을 일본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밝힌 것은 앞선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1906년 3월 2일에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일주일 후인 9일에 고종을 아련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13일에 한국의 강요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시정개선협의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날의 회의가 이 시정개선협의회의 제1회 회의였습니다. 이 시정개선협의회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재임하던 3년 3개월의 기간 중에서 모두 77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7회는 이토가 서울에 체류하던 시기에 열려서 통감이 직접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통감부가 제시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통감 이토가 그의 정책을 펴는 데 활용한 툴이 고종을 아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감이 황제를 아련하는 것은 통감의 권리라고 을사조약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실록 1906년 3월 9일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태자가 시좌한 상태에서 이토 후작을 접견하였다. 이토가 말한 시정개선 계획에 관해서 연구자의 저서를 찾아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권의 출처가 있는데 한상일저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성환과 이토 유키오 두 사람 편저의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역사서에는 역사의 실제 사건과 기록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평가와 논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여기서 사실관계는 인용을 하고 그 평가는 연구자의 것을 따르지 않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일본이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논리 전개를 하는데 비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3월 9일에 고종을 아련하고 13일에 대신들과 했던 두 미팅에서 이토는 그가 구상한 대한제국의 시정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토의 시정개선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한국이 당면한 과제로 5가지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금융, 교육, 군제, 궁중부의 산, 궁중의 재정 등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시정 개선 과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국의 시정 개선 필요성과 그 비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이 국가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명실상부한 시정 개선을 적기에 힘써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토가 제시한 비전은 국가 기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시정 개선을 해야 할 시기는 적기인데 그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황실과 정부가 와신상담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입법과 행정 개선은 경중완급에 따라 이토 자신이 개선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고 필요한 자금은 차관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정 개선의 과제는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외에도 교육의 보급과 경찰력의 확보도 추가로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치안 관계는 이토가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한 아젠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시정 개선의 실행을 고종의 재가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종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정 개선을 실행하는 것이 오늘의 근무입니다. 때문에 히로부미는 한국 정부의 각 대신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수시로 황제의 재가를 거쳐 실행하려는 것이 제 뜻이니 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고종은 시정 개선에 관한 일은 짐의 정부 대신들과 충분히 협의하기를 바라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토가 건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얘기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즉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신이 그 결과를 보고할 때마다 짐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제가 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실행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토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통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시 일깨워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임무는 한일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쇠운을 만회하여 독립부강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다시 내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토가 대표로 나와 있는 일본이 개입하지 않아도 한국이 스스로 쇠운을 만회하고 독립부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토의 얘기에 당연히 반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개혁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당시 한국 정부가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토가 반박한 데 대해서 고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더 이상 기록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하건대 을사조약 체결 전야에 있었던 대화와 마찬가지로 고종이 이토를 반박하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토는 시정 개선을 고종의 재가를 얻어서 할 생각이 없었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에 고종이 스스로 계획하고 있었던 국가 부흥에 구상이 있었더라면 이토가 제시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젠다를 제시하고 협조나 지원을 부탁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에게 간섭을 하지 말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토가 서울에 부임하자마자 을사조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내정 간섭을 할 계획을 통보하고 있는데 고종이 제대로 반박을 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905년 11월에 이토가 강제로 조약을 맺게 하고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고종 앞에 나타나기까지 만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부가 설치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토가 제시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토가 이날의 아련에 이어서 4일 후에 있었던 제1회 시정개선협의회에서 한국의 강요들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이 고종에게 했던 내용이나 방식에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는 고종의 반대나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것에 개의치 않을 작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혁의 성공 요소와 필요한 리소스에 관해서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신 자세에 관해서 이토가 한국의 황실 등이 와신 상담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권을 빼앗긴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가 남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야 할 정신 자세임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정신무장마저도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충고 내지는 조언을 들어야 할 정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리소스가 사람과 돈입니다. 먼저 사람에 관해서는 대한제국 정부에 인재가 충분히 양성되어 있었을 것인가? 1904년에 일본의 간섭이 있기 전까지 한국에 양성된 인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들도 있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경험 있는 인재는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감부는 일본인 관리들을 조선정부의 고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개혁에 필요한 자금에 관해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충분히 조성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금에 관해서는 이토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 즉 이토와 통감부는 시정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리소스 이전에 그것을 이끌어갈 리더가 어떠했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리더였던 고종이 국가가 당면한 개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그 리더가 계속 이끌어갔다면 대한제국의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인지, 통감부에게 억울하게 개혁 추진의 주도권, 즉 내정의 권한을 뺏기지 않고도 고종의 정부가 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라도 해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대한제국의 고종이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이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고종이 정부에 리소스를 조달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관해서 먼저 인재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고종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왔었습니다. 또 자금에 관해서는 정부로 들어와야 할 많은 재원을 황실로 들어가도록 돌려놓은 사람이 고종입니다. 세금과 이권 매각의 대가, 이런 재원 중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리더로서가 아니라 보통의 한 인간으로서마저도 어떤 책임이든 믿고 맡겨둘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덕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또는 3월 13일에 있었던 제1회 시정개선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날의 회의 내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개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멤버로는 한국 정부의 내각 대신 전원과 필요에 따라 대한제국에 용병된 일본인 고문 및 통관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회의 주제는 통감이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에는 부통감이 주재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시정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 내각의 결의를 거친 후에 황제 재가를 받아서 한국 정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안건은 통감부가 입안한 내용대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제시한 구체적인 시정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